세계보건기구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5억 3천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에서만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이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하거나 위험한 합병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면 이 영상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면 혈당 관리는 물론 위험한 합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이 독이 되는 위험한 상황들.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혈당이 높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급격한 운동이 혈당 조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인슐린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당을 증가시키고 케톤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과 카테코라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혈당을 낮추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혈당 수치에 따른 운동 금기 사항도 명확합니다. 운동 전 혈당이 100mgdl보다 낮거나 300mgdl보다 높으면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250mgdl 이상으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몸이 피곤할 때의 운동은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운동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들. 첫 번째로 절대 금기인 것은 격렬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등산, 수영 등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며 당뇨병 환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합병증 환자의 고강도 발운동입니다. 신경합병증이 동반되어 발바닥 감각이 감소된 경우 심한 달리기는 발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감각 이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차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주사 부위 근육 운동입니다. 인슐린을 맞는 사람은 인슐린 주사 부위의 근육의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부위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인슐린 흡수가 급격히 빨라져 예상치 못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의 운동입니다.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녁 늦은 운동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운동의 혈당 강화 효과가 1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 수면 중 위험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운동입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 심하거나 간장이 나쁜 경우 또는 동맥경화증이 심한 때는 식후에 심한 운동이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꼭 해야 할 최적의 운동들. 해외 유명 의과대학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의 조합입니다.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 조절이 좋아질 수 있으며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운동 강도를 높이면 체력이 향상되어 혈당이 더 잘 조절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운동은 걷기입니다. 산책, 조깅, 맨손 체조, 자전거 타기 등의 가벼운 전신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등에 약간 땀이 나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5회 이상 규칙적으로 식후에 30-40분 정도가 좋으며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에게 최대 심박수의 50-70%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강도로 주당 150분 이상,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정도 실시하며 근력 운동의 경우 최대 강도의 75-85% 강도로 1일 8-10회씩 3세트를 주당 3회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한 수중 운동입니다.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상체, 운동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운동 타이밍과 혈당 관리의 과학적 원리. 운동 시기는 혈당 관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의 예방을 위하여 좋습니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 30분에 시작해 30분-1시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운동 순서도 중요합니다.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근력 운동을 먼저 실시한 후 유산소 운동을 시킨 그룹이 혈당의 안정성을 보여 운동 후 저혈당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의 핵심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알맞으며 만약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할 정도의 센 강도로 운동을 한다면 신체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혈당 모니터링과 안전수칙. 혈당 검사는 당뇨병 환자 운동의 필수 요소입니다. 운동 전후 혈당 검사를 권장하는데 만약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이하일 경우에는 적절한 양의 간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유 1컵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에 의한 혈당 강화 효과는 1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운동 전과 운동 후 몇 시간까지는 혈당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종목을 바꿀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인슐린 사용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인슐린 용량을 줄이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운동 중 활동하지 않는 복부와 같은 부위에 인슐린을 투입하고 인슐린 분비가 최고에 달했을 경우에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합병증별 맞춤 운동 전략. 신경합병증 환자를 위한 특별 지침이 있습니다. 신경합병증이 동반되어 발바닥 감각이 감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 전 자신의 발 검사를 한 후 양말을 두툼하게 신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걷기나 안전한 자전거 타기 등을 해야 하며 운동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발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심혈관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정리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리 운동이 매우 중요하며 운동 후 어지럼증을 경험하거나 흉통을 느낀 적이 있다면 특히 정리 운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운동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운동은 5-10분 정도 실시하되 스트레칭이 아니라 본 운동 시에 사용하던 종목에서 강도를 서서히 낮추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빨리 걷기를 했다면 천천히 걷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습관.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는 일상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보계로 활동량을 확인해보며 하루에 최소한 5,000보 이상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등의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10분씩 하루에 3번 운동하는 것은 30분씩 하루에 1번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쁜 일상 중에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전 적절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이 상승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더운 날에 운동하거나 오래 운동한다면 운동 2시간 전에 500cc의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위험 신호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운동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심한 고혈압, 심한 미세혈관 합병증인 망막병증, 자율신경합병증, 말초신경병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요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동 전에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운동 중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운동 중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며 현기증, 흉통,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운동의 장기적 효과.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당뇨병 환자들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체중을 약 5% 정도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심혈관계 기능의 향상 및 심혈관계 위험 인자의 개선, 근력과 작업 능력의 향상, 혈압 조절의 보조수단, 삶의 질과 자신감 회복, 정신적 스트레스의 감소 등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어나 근력과 신체 기능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올바른 운동과 생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확히 실천하면 혈당 관리는 물론 합병증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동 시작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뇨병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뇨병 관리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